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도 싫었어요. 남들은 저에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산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썩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 삶의 일대기 속에는 유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 때는 많은 분이 그렇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일이 많이 구분지어져 있었죠. 저 역시도 직업이 없었고 학벌도 짧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어요. 아들이 둘이다 보니 애들이 어릴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갔는데 조금 더 크고 나니 제 손이 필요하지 않아지면서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점차 무기력해졌어요. 평생 권위적인 남편과 살다 보니 아이들 밥 한 번 떠서 먹여본 적 없는 남편에게 힘든 내색 한번 해보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제 무기력해진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기라도 하면 걱정 하나 없이 세상을 편하게만 사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며 자기 덕에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살아왔으면서 양심도 없냐고 면박을 주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남편은 이렇게 이사 안 다니고 자가에서 편하게 사는 것은 다 자기가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오기 때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물론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쉬는 날도 아껴가며 일하는 남편에게 너무도 고맙지만 그런 고마움마저 느낄 새를 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고를 핑계로 저에게 수없이 갑질을 해왔으니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이었는데 조폭들과 어울리다 보니 성격도 괴팍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건 기본이고 늘 가족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기보단 아랫사람 대하듯 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요. 자식인 저를 단 한 번도 보듬어 준 적이 없는 분이셨죠. 결국 아버지께서는 위암으로 환갑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 10대와 20대의 시절은 참 칠흑같이 어둡고 우울했어요. 마음 들 곳 하나 없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은 혼자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옛날 말 중에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우습게도 우리 엄마 팔자를 제가 빼다 박아 결혼도 아버지처럼 괴팍하고 권위적인 이런 사람이랑 해버린 거죠.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제 선택으로 말이에요. 남편이라지만 마음 터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 결혼 후에도 외로움은 언제나 컸고 갖은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어본 적도 없던 탓일까요? 아무리 암도 유전력이 있다지만 자식들을 장가도 채 보내지 않아 본 이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걸렸었던 것과 똑같은 위암을요. 저는 늘 시련만 안겨주는 하늘이 밉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직 손이 필요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미련만 가득 남기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항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고 제 암 소식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리게 되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암 소식을 듣게 될 남편의 반응은 제 상상 속에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몸이 이렇게나 안 좋아질 때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고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지만 현실은 참 가뜩이나 아픈 저에게 가혹하더군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편은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나가야 되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나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잖아.
가서 검사 몇 가지 했는데 결과가 나왔더라고. 암이래, 나. 위암 판정 받았어. 뭐?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빈둥거리지만 말고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건강관리 좀 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지. 다 늙어서나 고생시키려고 작정했어? 나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는데 이무씨가 건강관리를 했는데 위암에 걸리냐? 진짜 한평생 도움이라고는 안 되는 여편네네. 아프다는 핑계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소홀히 하기만 해. 네 도리 안 할 생각은 하지도 마. 여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정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하긴 뭘 너무해. 아파도 네 도리 다 하고 죽어. 나는 담석 수술했을 때 기억도 안 나냐? 아픈 배 부여잡고 일하러 갔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프다고 꾀부릴 생각 말고 제대로 해. 이게 아픈 사람, 그것도 자신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남들도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남편의 말을 듣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지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아내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의 저를 살펴보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자신이 받았던 수술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었습니다. 남편은 담석 수술을 하고 회복력이 좋다며 의사에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받고 이틀 만에 퇴원했고요. 1, 2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수술 전처럼 지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제 권위적인 제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상처가 된 남편의 억지 훈계로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음으로 날을 지새웠어요. 아픈 것도 서러웠고 이 집에 제 편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상처받은 마음을 숨긴 채 지내기를 며칠, 남편이 이야기를 했는지 시모가 제 병간호를 해준다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몇 년 전 친정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 서글펐었는데 친정엄마를 대신해 며느리인 저를 간호해주겠다는 시모가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평소 시모와 평범한 고부관계로 지내 앙금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유쾌한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웠어요. 어느 집안이든 마냥 좋은 고부관계는 찾기 힘들잖아요. 저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본인 연세도 있으시면서 아픈 저를 보살펴주러 온다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도 찰나일 뿐이었어요. 처음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젊은 나이에 위암이 말이 되냐며 그래도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니 금방 좋아질 거라며 너무 염려 말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시모가 저를 병간호하겠다며 온 진짜 목적은 간호가 아닌 감시를 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제 도리를 잘하는지 눈여겨보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도 저는 모른 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날 더 혹사시키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하루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엄청 가라앉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라 혼자서 치료를 받고 집에 오는데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조차 안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한참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에 집에 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널브러진 남의 옷가지들과 빈 병들, 그리고 주방에 산처럼 쌓인 그릇들까지. 알고 보니 그날은 바로 시모의 생일이었어요. 시모는 아픈 저를 보며
갖은 트집을 잡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 아, 너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니? 네가 그러고도 이 집 며느리야. 아, 어떻게 시애미 내 생일도 모를 수 있어? 죄송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아프다는 핑계로 하는 꼬라지가 아주 꼴불견이다 싶더니 기어코 사람 성질을 끌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이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플 거면 고기 아프다. 보험금이나 내놓고 죽던가.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머님, 제가 아프고 싶어 아프나요? 간호해주러 오신다기에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절 간호해주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진단금 내놓고 죽으라니요. 제가 아닌 어머님께서 아프신데 제가 간호해준답시고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말이 좋아 간호지. 솔직히 감시하러 오신 거 다 아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적어도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은 자중하시라고요. 이게 아프더니 미쳤니? 그래. 내 아들 고생시킬까 걱정돼서 며느리 감시하러 왔는데 그게 뭐 잘못이니? 네가 애초에 안 아팠으면 될 일인데 문제는 네가 만들어 놓고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제발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시라고요. 어머님께서 병간호 핑계로 오셔서 저 괴롭히지만 않아도 덜 아프겠네요. 지금 이 상황 어머님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숨 막힌다고요. 몸이 아픈 것도 그것을 탓하며 집을 엉망으로 만들며 놀고 즐기는 시모의 모습도 다 화가 났어요.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직면하는 모습이 고작 이런 것이라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럽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시모에게 난생 처음으로 대들며 소리를 질렀고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제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다 그대로 잠에 빠졌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시모와 말다툼을 하긴 하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참 무서운 게 그 와중에 하필 시모의 생일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거실로 나가기 위해 방 문을 열었고 캄캄한 어둠만 가득했어요. 불을 켜자 환해진 거실은 마치 쓰레기장이 연상될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죠. 성대하게 파티를 하고 치우지도 않았더군요. 시모는 밖에 나가 들어오지 않은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런 꼴을 보려고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에 산다는 것이 허무하고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꾸역꾸역 참으며 거실을 치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시계바늘은 새벽 1시를 가르쳤을 때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인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마셨으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자기 엄마 생신을 까먹었냐며 화가 잔뜩 나서 시댁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이제 어쩔 거냐며 난동을 부렸어요. 기껏 치워놓은 쓰레기 더미가 담긴 봉투까지 집어던지는 바람에 거실은 또다시 난장판이 되었죠. 남편이 끔찍이도 아끼는 우리 아들이 남편의 고함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방에서 나와 남편을 말렸고 다행히 남편은 잠을 청했지만 저는 날이 밝아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또 얼마나 저에게 난리를 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치가 떨릴 정도의 끔찍함을요. 그날의 저는 내일이 오는 게 죽는 것보다 싫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그이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 새벽에 집을 나왔어요.
이 나이에 가출이라니 우습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저의 최선이었어요.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반길을 떠돌다 보니 어느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길목까지 오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술에 취한 행인을 마주치면 무서워서 긴장이 되고는 했는데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걸었네요. 그렇게 2~5시간쯤 걸었을까요? 눈앞이 자꾸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풀리기를 여러 번. 평소 몸이 괜찮은 날은 일부러라도 산책 삼아 자주 걸었었는데 그날은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탓인지 유흥가가 질비한 그곳에서 바닥에 발이 붙은 것처럼 천근만근이라 더는 발을 뗄 힘조차 없었고 끙끙대며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주저앉은 곳은 한 노래방 앞이었어요. 누군가 제가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걸 이야기했는지 10여 분쯤 지났을 때 노래방 주인이라며 한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아 한동안 제대로 보기 위해 애썼고 그 남자가 제 시야에 또렷하게 들어온 순간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쳐댈 만큼 놀랐습니다. 아주 익숙한 얼굴의 남자였죠. 바로 제 친오빠였어요. 친오빠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연이 참 길고 많아요. 저희는 평범한 남매처럼 지내기에 어려움이 꽤 있었거든요. 오빠는 아버지의 못된 성격을 꼭 빼다 박았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족을 대할 때 했던 행동 그대로 오빠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보고 배우는 게 아버지가 가족을 하대하는 모습이니까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괴팍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오빠는 그 못된 성격을 나쁜 짓 대신 운동으로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유도 선수로 꽤 오래 활동했고 학교의 대표로 대회에 나가 상도 여러 번 받던 유도 유망주였을 정도였어요. 꽤 유명한 코치라는 분이 부모님을 찾아와 스카우트를 할 만큼이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고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고까지 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오빠는 운동을 그만둔 것은 물론 엄마와 제 곁을 떠나버렸고 그 뒤로 꽤 오래 엄마가 오빠를 찾아 헤맸지만 오빠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오빠는 자신의 엄마의 장례식 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5년 만이었어요. 깊은 주름이 얼굴에 자리 잡았지만 오빠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저와 닮아 있는 오빠와 저는 그날 그동안 쌓아둔 회포를 풀기라도 하듯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빠는 다행히 늦게나마 아주 좋은 올케 언니를 만나게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지금은 조그마한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껏 살아온 제 삶 그리고 지금 아픈 이야기들까지 훌훌 털고 싶은 마음에 털어놓았고 오빠는 제가 아픈 이야기를 듣더니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빠와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렇게 돌고 돌아 결국 만나게 된 것도 신기했죠. 가족이라는 끈이 이렇게도 끈끈하고 강한 거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출을 보고 오빠의 부축으로 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술을 진탕 먹고 왔던 남편은 그때까지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더군요. 수년 만에 처음 만나 집까지 바래다 준 오빠를 그냥 보낼 수 없던 저는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 저를 간호해 주겠다고 왔을 때 시모에게 내어줬던 방으로 오빠를 모셨고 조금만 계시라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갖다 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가려던 저의 기척을 느낀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죠.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속사포처럼 듣기 거북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해 다 떨어진 새벽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아유, 왔으니 된 거죠. 아침부터 정신 사납게 왜 또 소리를 질러요? 뭐? 아, 왔으니 됐다고? 이게 겁도 없이 엄마 생일까지 건너뛴 여편네 주제? 이제 가출까지 해? 네가 이러니까 애미애비 없다는 소리나 듣는 거야. 아, 천한년이 집에서 얌전히 처박혀서 가족 뒤치다거리나 할 것이지. 뭐요? 말 다 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어요? 아, 그러고도 남편이고 가족이야. 그러는 당신은 부모가 있으면 뭐해? 못 배워서 사람 하대하는 주제. 아, 뭐야? 이 여편네가 진짜? 눈이 돌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분노가 가득해졌고, 결국 남편은 저를 있는 힘껏 밀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못나게 굴던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힘을 쓰면서까지 저를 나무란 적은 단연코 없었기에 많이 놀랐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버텼고 남편을 제지하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행동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손에 뻗어왔어요. 저는 간신히 남편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았지만 계속되는 손 공격에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을 만큼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제게 해를 가하려던 찰나 저와 남편이 다투는 소리가 오빠가 있는 방까지 크게 들렸는지 곧 방에서 나왔고 그런 오빠를 보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날뛰기 시작했죠. 당신 뭐야? 이 여편네가 어디 겁도 없이 외간 남자를 집에 데려와? 아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라도 막 살아보자고 작정했구나. 넌 암으로 떠나기 전에 오늘 내 손에 먼저 갈 줄 알아. 여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발 제 말 좀. 입 안 다물어? 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려고 머리를 굴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순순히 믿을 것 같아? 네 눈에는 내가 우습냐? 어? 너 이리 와. 아주 작살을 내버릴 거니까. 남편은 말을 마치자마자 제게 성큼 다가와 높이 손을 뻗어 올렸다 내리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붙잡은 오빠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였어요. 오빠가 남편을 온몸으로 두르는 바닥으로 내리꽂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남편을 쏘아본 후 천천히 입을 움직였죠.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 와이프 친오빠. 아, 그러니까 네 형님이라고. 이 덜 떨어진 매부 새끼야. 친오빠라고요? 아, 네 오빠랑 연 끊겼다고? 그래, 연 끊겼다가 재회했다. 겁도 없이 여자한테 손을 올리라고 해?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감히 내 동생을 손대? 지금부터 너는 내 손에 죽지 않을 만큼만 좀 맞자. 남편은 곧 상황 파악을 마쳤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결혼 초 남편에게 오빠의 이야기를 살짝 해준 적이 있었어요. 유도 선수였다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남편은 옛날부터 참 기억력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의 기억력 덕에 큰 상황으로 끌고 갈 일은 모면했고요. 오빠가 남편을 혼쭐을 내주겠다며 그의 멱살을 잡아 올리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오빠는 거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여전히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제 남편은 체구가 작은 편이 아님에도 오빠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더라고요. 오빠는 남편을 제 앞에 무릎 꿇린 후 저에게 직접 잘못을 빌도록 지시했고 남편은 처음 제게 분노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벌벌 떨며 자신이 실언을 했다면서 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숙여가며 사과를 하는데 오빠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평생 같이 살면서 저를 수도 없이 마음고생, 몸고생 시켰을 걸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포효했어요. 남편은 그런 오빠의 모습에 완전 겁먹고 제 다리를 붙잡고서 엉엉 울며 다신 안 그럴 테니 오빠를 제발 말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이런 겁먹은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눈앞에서 직접 보니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기 위해 이제야 오빠를 만났던 거구나 싶고 권위적인 남편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오빠가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듬직했죠. 오빠는 앞으로는 자기가 언제든 달려올 수 있으니 남편 눈치 따위 보지 말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처신하고 몸 관리만 무조건 신경 쓰라는 말과 함께 남편이 티끌만큼이라도 스트레스를 줘서 힘들다고 느끼는 날에는 오늘처럼 맛보기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각오하라며 엄포를 놓고 돌아갔어요. 남편은 추한 모습은 모조리 다 보여줘 놓고 오빠가 돌아가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또다시 언성을 높이려고 들더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이 인간이 오빠의 경고에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변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꿀려하지 않고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어요. 내 피부치는 이 세상을 모두 떠났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선물처럼 다시 만나게 된 오빠 덕에 더는 두려울 것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제 믿을 구실이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다며 자신은 호라비가 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고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아이와 생리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다시는 이혼의 입자도 입 밖에 내지 말라며 귀청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평생을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남편인데 이제 와서 들을 리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당분간 별거하면서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그럴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오빠의 엄포가 그래도 효과가 꽤 있었는지 그 정도는 자신이 눈 딱 감고 들어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1달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기 때문에 별거 기간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수긍하는 척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저는 별거를 하는 동안 이혼할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무슨 이혼 하나 하면서 별거까지 하냐고요? 남편이 의심병이 있거든요. 자기 눈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띄면 어찌나 사람을 들들 볶아서 알아내려고 드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집요해요. 그렇게 저희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들들에게는 이실직고 사실을 털어놓았죠. 아들들은 언제나 제 편이었고 이번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한 것이 자신들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말이죠. 저는 아들들의 말에 힘입어 이혼이라는 생소한 절차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가방끈이 짧아 배움이 부족한 저에게는 쉬운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 오빠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운 좋게 올케 언니의 친구가 법조계에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 이혼 소송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꽤 수월했어요. 그렇게 오빠와 올케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강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술술 풀리지는 않았어요. 이혼 소송 중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무가 오빠네 집에 지내고 있는 저를 찾아와 제게 갖은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야 이년아, 가족이에 고생하는 내 아들 뒤통수를 이따위로 쳐? 이혼? 네가 뭘 잘났다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 몇십 년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지 분수도 모르고 사니까 이따위 어이없는 소리나 하는 거지. 이혼은 절대 안 돼. 내 아들 인생에 흠집 낼 생각 하지도 마.
제 분수를 알아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남편에게 저는 과분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과 더는 가족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 인생의 남편이 흠집을 낸 거죠. 뭐? 네가 겁을 상실했구나. 쥐뿔도 없이 시집와서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한 주제. 양심도 없이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는 꼴하고는. 내가 어디 가서 네가 며느리라고 소개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스러웠는 줄 알아? 고분고분하고 머저리 같은 맛에 참아줬더니 이게 어딜 기어오르려고 들어. 그렇게 창피스러우시면 이혼 허락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머님처럼 생각 없이 뱉으면 다 말인 줄 알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단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애들도 있는데 집에 찾아오셔서 행패 부리시는 행동 너무 추하고 무식해 보이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제 마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무사할 줄 알아? 내 아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그럼 그 잘난 아드님께 저번처럼 또 일러보세요. 저도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들을 말도 없겠네요. 제 말에 분을 참지 못한 시모는 큰 숨을 여러 차례 몰아쉬더니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서야 돌아간 시모와 말싸움을 하고 나니 몸이 곱절은 더 아픈 것 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필요 없다는 생각만으로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작 하고 싶은 말 하며 떵떵대고 살아볼 걸 뭐가 무섭다고 소가리하며 참아왔을까 하는 후회까지 들 정도였죠. 물론 그 감정을 오래도록 느끼기에는 남편이 집에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시모가 우리 집에서 나서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한 듯 보였어요. 울그락불그락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말하지 않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그런 표정을 하면 한없이 의기소침해졌던 저이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했던 말을 읊으며 그게 자신의 엄마에게 할 말이냐고, 자신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자신의 엄마인 시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며 집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저를 겁박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것이 더 이상 겁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력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저는 시모가 돌아가자마자 오빠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두었고, 남편이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진 것들은 손을 대야 정신을 차린다며 제 얼굴을 내리치기 위해 손을 하늘 높이 축혀드는 순간 번호키 소리가 울렸어요. 당연히 오빠였고 저는 불이 나게 뛰어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 오빠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오빠는 말을 아꼈고 묵묵히 현관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 곧 남편을 들어올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지만 오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겁에 질린 채 나가떨어진 남편은 온몸을 사시나물 떨듯 덜덜 떨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오빠는 환하게 웃어 보이며 자신이 이혼 소송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조건 승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빌미로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횡포를 놓는다면 그게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저까지 오금이 저릴 만큼 오싹한 공포감이 몰려왔다니까요. 오빠는 제게 집에 있는 짐을 다 챙겨 완전히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올케 언니에겐 이미 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제가 보기 답답했는지 오빠가 직접 나서서 저희 집에 가서 아들들과 제 옷가지 나머지와 필요한 것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친오빠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됐고요.
길지는 않았지만 참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간 못 나눴던 정도 나눌 수 있었고요. 거기다 남편에게 이길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오빠의 말처럼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답니다. 소송 중에 시모와 남편이 집에 찾아왔던 것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해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오빠가 사는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이사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법의 판결에 맞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저는 이혼 후 웃는 날도 많아졌고, 그만큼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제 아들들을 돌봐준 올케 언니 덕에 항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건강이 좋아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래도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더군요. 제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이어받아 운영하기를 제안했고, 저는 처음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거절했지만 자신이 관리해야 할 곳이 늘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노래방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그 지역에서 노래방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인 노래방까지 시작하게 되어 일손이 부족했고, 저는 그 코인 노래방을 오빠에게 이어받아서 제가 오롯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순항 중이랍니다. 전 남편은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완전 추한 거질꼴로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돈 벌어와 이만큼 먹고 산다며 떵떵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었어요. 제게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동등하게 배분하려던 것들이 아까워서 수를 쓰다 걸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거기다 이혼 후 삶에 낙이 없다며 여기저기 기웃대다 도박에 눈을 떠 그나마 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고 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전 시모가 저에게 연락해 제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다 늙어서 덜 늙은 아들을 건사하느라 생고생을 하고 있다며 어찌나 우는 소리를 해대던지 그렇게 쌤통일 수가 없더라고요. 자신이 잘 챙겨줄 테니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며 애원하는 이전 시모의 뜻을 대차게 거절하고, 저는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전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했던 한을 원 없이 아들들과 풀기 위해 여행을 다니며 영의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답니다. 이혼 후 모든 게 바뀐 제 모습을 보고 오빠가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바로 창천불부고심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네요. 제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한탄만 할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도 느껴보았고 늘 엉킬 대로 엉킨 실타래 같은 삶을 보냈었는데, 비록 오빠를 만난 뒤 애처럼 기세등등해졌던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어디서도 제 소신껏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빠가 이혼 후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록 어린 시절에는 불편했던 가족의 일원일 뿐이었지만 십수년이 지나 제 귀인이 되어 돌아와준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권위적이고 아나무인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도 이 험난한 세상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에 가족들을 많이 걱정시켰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버텼고 충분히 잘 헤쳐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친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아들들이 있어 저는 앞으로도 그저 묵묵히 저의 일을 하며 강단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50대면 이미 저무르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돼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의 재미를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준 모든 분들께 삶의 재미가 늘 따르길 기원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